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리맥스 코리아 마케터 김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국내 자본의 투자 활동이 주춤한 것 같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다. 되살아난 상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 공실률 하락과 임대료 상승이 이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원화 약세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가치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계 캐펠 자산운용이 서울 종로구의 3만 빌딩을 약 2,232억 원에 매입을 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기업인 벤탈그린 오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어 무려 110여 개국에 진출한 리맥스가 국내와 국외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50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리맥스 프라이먼 소속 김광모님께서 물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리맥스 프라임원 김광모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일단 그 은평구 뉴타운 중심의 구파발역 바로 앞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 그 상업시설, 복합 상업시설을 분양에 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은평 뉴타운 그 롯데몰 옆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은 많은 그 지산 센터나 그 많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능력 평가로 한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신용 등급은 AA-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시흥시청역과 그다음에 새마역, 그다음에 광명역, 송파 테라타워, 가산 테라타워, 남양주의 테라타워를 지금 시공 완공을 했고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공 업체에서는 좀 그 손에 끄게 믿을 만한 회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하이엔드를 선호하는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새롭게 오피스와 그다음 근린 상가와 숙박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일단 뭐 위치적인 개요보다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 직장 인구들이 많은 이직을 하고 있고, 또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이 직장 내 문화 자체가 얼마만큼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 잘 돼 있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직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그 복지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MZ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 회사가 되지 않고서는 직장 인구를 그 수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문건 현대 테라타워는 그거의 최적화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최적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파발 3번 출구 앞에 롯데몰 바로 앞에 있는 현대 테라타워는 2025년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본 개요를 보시면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높이의 건물이고, 연면적이 그 1330, 연면적이 합계가 22,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대지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와 프리미엄 오피스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업무 시설 위주의 오피스 상권이고, 근린 생활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다음에 숙박 시설은 4층부터 9층까지 되어 있어 복합 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가 190호실로 되어 있고, 프리미엄 오피스 단독형이 447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환경적인 위치와 입지 조건을 보시면은 구파발역 3번 출구뿐만 아니라 도보로 카톨릭 성모병원이 갈 수 있고,
바로 옆에 롯데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면 전체 그 입지할 수 있는 그 전체 호실당 다 그 북한산뿐만 아니라 이말산, 그다음에 서울용 뷰로 형성되어 있어 직장 인구들이 휴식과 일을 공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구직자 및 사업주 최우선 고려사항이 복지인데 실제적으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은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환경, 입지 환경이나 회사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 현대 테라타워 오피스 분양의 가장 주요 핵심은 그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같은 환경에서 휴식을 같이 취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직장 인구들이 점심시간이나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적인 활용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그 선택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테라타워는 실제로 그 건물 오피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층의 전층이 피트니스, 그다음 업무시설 회의실, GX룸, 그다음 5개 조깅 트레이닝, 그다음에 업무시설 라운지뿐만 아니라 라운지 카페, 물품 보관 창고, 메이커 스페이스, 그다음에 요즘은 단독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영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디어 스튜디오, 그다음에 필라테스, 응접실, 라운지 카페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고 중회의실뿐만 아니라 대회의실, 소회의실, VIP 회의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리미엄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9평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중회의실뿐만 아니라 대회의실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프리미엄 오피스라고 하면은 유연한 근무 환경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기업 특화 상품입니다. 예, 보시면은 그 층고가 4.2m로 되어 있어서 그 사무실 안에 그 누다락이라고 하는데 누다락으로 되어 있어서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 휴식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용 편의 시설이 탕비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드레서, 자동 정수기 이런 것들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한 수납 공간 자체가 그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와 휴식을 공존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무실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용 면적이 가장 작은 면적이 8.6평 정도 되는데 한 직원들 한 5명, 6명 정도는 충분히 일할 공간이 있고 뒤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도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옆 사진은 그 누다락으로 올라가서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많은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직장 인구를 그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기업들에서. 지금 이 현대 은평 뉴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법인 회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섹션 오피스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오피스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과 그다음에 그 좋은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나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많이 기업들이나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커뮤니티가 공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출근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4층부터 9층까지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만약에 지방에 있는 그 고객사들이 왔을 때는 같은 공간에 숙박을 할 수가 있고, 뭐 회의부터 뭐 업무 협약에 대해서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용 면적이 4층에 4층부터 9층까지 숙박시설이고요. 나머지 그 구파발역 도로 전면부로 해서 오피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층부터 20층까지는 18층까지가 프리미엄 오피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호부터 40호까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8.6평이 가장 작은 평수고요. 분양가는 3억 9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수가 14평 정도 되는데 분양가는 7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라스 호실이라고 써 있는데 10층에 이제 테라스 호실이 그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호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18층, 19층, 20층 같은 경우는 섹션 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활용했을 때는 약 100평, 크게는 100평, 작게는 한 50평에서 70평을 같이 연결해서 언제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곳입니다. 똑같이 분양가는 뭐 3억 중반대부터 한 칸당 3억 중반대부터 7억 중반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그 개인 기업이나 법인들이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이 뭐 공유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들 분양을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많은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은평 현대테라타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을 그 수급하는 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CEO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구파발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로 업무 시설 그 상권하고 여의도 상권, 강남 상권까지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20분, 30분 안에 가능하고요. 2024년도에 연신내역 쪽에 GTX A 노선이 생기면 삼성역까지 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법인회사들이나 개인 기업들이 임대료 정도가 한 뭐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적은 평수 같은 경우는 뭐 3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임대료를 소화하면서도 이 좋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도금 50%까지 무이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유입해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그 업무와 휴식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종로 3가역에 있는 금보빌딩입니다. 기본 개요를 설명드리면 종로 3가 38-1번지고요. 일반 상업지에 있고 대지 면적은 43.59평입니다. 연면적은 155평이고요. 건폐율 90%, 용적률 279%입니다. 이 건폐율 90%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종로 상권에 있는 건물들은 다 지금의 이제 그 지자체별로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당시 건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90%까지 받아서 거의 그 건폐율을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까지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종로 상권 자체는 주차장이 옆에 그 종묘공원에 공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3년도에 준공했고요. 웨스킹 가격은 100억입니다. 입지 교통 같은 경우는 1호선, 3호선 종로 3가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5호선 종로 3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종묘공원 바로 앞에 귀금속 상권이 있습니다. 정면에 대로변이 연결되어 있고 후면에 소로변이 연결되어 있고 옆면에 또 작은 그 소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건의 물건은 3면이 다 연결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동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로뿐만 아니라 중구, 동대문구, 을지로
그쪽이 모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종로 상권이나 그쪽 상권들은 오래된 60년대부터 이뤄낸 상권들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재정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종로 상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대 중구 상권 자체가 지구 단위로 재정비 촉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또한 지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구 단위에 보면은 종로는 작은 평수의 작은 대지의 그 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건물들은 보통 그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거나 공동개발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단독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증축이 가능하고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시면은 일반 상업지구이며 방화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 호재를 보시면은 가장 큰 게 본 물건 건너편 쪽이 이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 일대가 2023년도부터 착공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건너편 쪽이 세운상가부터 종로 3가, 을지로 3가, 충무로역까지 굉장히 큰 그 구역을 한 6구역까지 나눠서 실제로 재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한 40층에 달하는 복합 빌딩이 세워질 예정이고요. 녹지 공간에 어울려져 있는 주거와 복합시설, 그다음에 상업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같이 공존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만약에 2027년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은 그 종로 일대뿐만 아니라 중구 일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어 많은 유입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 피막골 골목 상권이 다시 도시 재생 사업을 예정되어 있고요. 종로 그 탁월공원 옆에 인사동 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벌써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데 종로 공포구역 15구역과 16구역이 도시 정비 사업으로 지상 25층 오피스 건물이 신설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돼서 그 국내 최대의 유적 그 전시관을 지하에 만들 예정입니다. 예, 현장 사진을 보시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후면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후면도로입니다. 후면도로 옆쪽으로 그 작은 골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축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신축을 하셨을 때는 건폐율에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축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그 주변 일대에도 중축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축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게 향후 높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증금은 6억 9천 형성되어 있고요. 만실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2,34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현대 임대 수익률은 3.15%인데 그중에 이제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 사용하는 부분을 나중에 수익률로 증가시킨다면은 수익률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에스킨 가격은 100억이고요. 실질적으로 종로 상권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그 유입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이제 귀금속 상가 또한 그 결혼이라는 그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는 관광객 유입이 되고 있고 종로의 익선동뿐만 아니라 인사동,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종로 3가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로 봤을 때도 공실 걱정 없이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고 향후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감소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역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가 실질적으로 기회인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구파발역 3번 출구 앞 초역세권 현대 테라타워인데요. 주변 쇼핑몰과 대형 병원, 또 북한산과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지는 선호도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조건으로 많은 인재분들이 모이는 입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오피스 공간에 숙박시설까지 보실 수가 있어 용도가 아주 다양해 보입니다. 2025년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며 금액은 3억 원대부터 7억 원대까지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정리해 드릴게요. 종로 3가 1호선과 3호선 W역세권 바로 불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빌딩인데요. 종묘공원 바로 옆 귀금속 상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입지에서 가시성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권이 현재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고요. 접근성 또한 우수하고 중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이상의 수익률, 강남을 넘는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매각 금액은 100억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리맥스 프라임원 김광모님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이동희님께서 물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의 이동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물건은 두 건인데요. 먼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SK 주유소 매각 물건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각가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하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은 경기도 여주시 상동 296번지 한 필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311제곱미터, 약 94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소유주께서 직접 직영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은 지상 2층이고요. 건축물 용도는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2층 규모로 총 36평 정도 됩니다. 먼저 이제 입지를 간단히 좀 보시면 여기 남한강이 있고요. 남한강을 앞에 두고서 주변에 여주 교육청이라든지 여주시청, 그리고 자치센터,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는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도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좋고 또 여러모로 활용하기 적합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층은 주유소, 2층은 지금 따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2층은 주택으로 꾸며져서 만약 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변에 관공서라든지 그리고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인구가 또 많은 지역이고 해서 주택 해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제일 많이 이제 문의가 오는 것들은 단독형 음식점으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학원 또는 홍보 전시관으로 재건축을 하면 굉장히 활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뭐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그대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셔도 어느 정도 건물 수익보다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유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건물주께서 기름 저장 탱크는 책임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뭐 직전까지는 9억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3천만 원 인하해서 9억 2천만 원으로 매각가를 재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주유소 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94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종
이렇게 코너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건축물 대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근린 생활시설, 2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주거를 하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진인데요. 건물 도로변 맞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쪽에 좁은 건물이 있고요. 건물 뒤의 모습입니다. 바로 뒤에 코너, 그리고 건물 바로 뒷부분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도로변과 골목을 띄는 코너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부분들을 짓는다고 해도 앞에 주차장 또는 필로트 구조로 한다고 그러면 대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차를 상당히 여러 대 될 수 있어서 단독형 매장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물건은 주변에 시청이라든지 교육청,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한 지역이고요. 여러분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10시 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건물주께서 직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명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9억 5천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으로 매각가 인하가 됐고요. 이거보다 약간의 소폭의 조금 더 내고폭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께서도 서울에서 여주까지 출퇴근하시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단독형 매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임대 수익 여기가 이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그 주택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대 수익형 주택으로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주유소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물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발표했던 물건인데요. 서초동에 있는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서초구 서초동 1491의 6번지, 7번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필지 합해서 약 265평의 대지 면적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현재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임차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단초랑 규모고요. 계속 이어서 건물 연면적은 약 135평 정도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넓게 주차장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건물은 9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먼저 입지를 좀 보시면 여기가 방배역과 그리고 서초역 중간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도보 10분 정도 거리고요. 마을버스가 또 다니기 때문에 교통편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달로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가시성이 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강남 서초권에 약 200평 정도 이상 되는 대지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265평에 그래도 나름 강남 서초권에서 제법 큰 대지를 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정보사 부지라든지 또 바로 옆에 서리풀
공원 계속 개발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도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예망되는 그런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건지 주변으로는 현재 임대용 사옥이라든지 임대용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뒤편 쪽으로는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재건축을 한다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과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각가는 330억입니다. 대지 면적당 가격은 1억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주변에 지금 현재 나온 가격들을 보면 1억 4천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변에 나온 물건보다는 훨씬 이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보증금 3억에 1,70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고요. 매수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명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건지의 옆에 모습이고요. 명달로와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는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지금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초역에서 또 광대역에서 마을버스로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도 10분 정도 되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보이는 서리풀공원 정보사 부지 개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보시는 네모칸에 두 필지인데 여기 6번지 그리고 7번지 이렇게 두 필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도 훨씬 더 좀 용이하게 좋은 설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물 대장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보사 부지 그리고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대치성 부지 그리고 경부고속도 지하 그리고 계속 그 오피스텔 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남미터미널 서울교대 라인 그쪽과 더불어서 이 서초동 지역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제 측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또 앞에 주차장 모습 옆에 골목 들어와서 옆에 빌딩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본 물건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 265평의 대지 면적입니다. 재건축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매각가는 330억 1억 2,400만 원 평당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약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상 매각가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변에 서리풀공원 개발을 비롯해서 주변에 호재가 다수 있고 또 멀리에는 조금 더 가서는 대칠성부지라든지 초대형 복합 업무 지구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유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4억 플러스 임대 수익료 찾고 계신 분들께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고급 빌라가 많기 때문에 고급 빌라로 신축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좀 265평의 대형 부지를
좀 많은 분들께 좀 추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주 SK 주유소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약 94평, 현재 주유소가 영업 중인데요.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더더욱 뛰어납니다. 인근 여주시청과 여주교육청, 초중고 등이 밀집되어 있어 멸실 후에 주택이나 학원 등으로 재건축을 해보시면 굉장히 수익률 높은 미래가치가 있는 건물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격이 3천만 원이나 인하를 했다고 하네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매각 금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재건축 부지인데요.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 도보 10분 거리, 서리풀공원과 방배공원 배후에 쾌적한 환경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 등 대로변 코너 입지로 가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4억이나 고급 빌라, 또 임대용 빌딩 등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높은 수익률과 함께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이동희님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330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의도에 위치한 리맥스 대림에서 믿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검증된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리맥스 대림의 정지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 영등포구 신길동 116-17번지에 위치한 신축 라오나토 건물에 대한 건데요. 1층에 102호 지금 매각 물건인데 이 건물은 3층부터 13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서 총 55세대가 있고요. 2층에는 지금 전체 영등포구청에서 공공체육시설 입점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동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곳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1층에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칠이 24시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대신시장이라고 시장이 좀 위치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매각가로는 지금 1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까운 역으로는 신길역이 있는데 도보로는 12분에서 13분 거리에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안쪽에 지금 대로변, 이쪽이 대로변이고요. 이쪽에 위치한 지금 현재는 분양사무소가 지금 잠시 사용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층고가 그냥 봐도 3.8m가 나오는데 노출을 하게 되면 4.3m까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출도가 정말 좋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앞편에는 도로가 조금 더 넓어서 가시성이 정말 우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층에 입점할 예정인 영등포구청에서 원래는 직접 운영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입찰 받아서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클라이밍장으로 운영할 예정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인테리어 중입니다. 아마도 유동인구가 그래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점차 인구수가 늘어가고 있는 게 현재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대신시장이 있는데 대신시장은 지금 주상 복합 건물로 개발 예정 중에 있어서 올해 안으로 아마도 이전을 하고 지금 개발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라오나토 그래서 바로 뒤편으로는 8m 도로와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입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 신길동 뉴타운 사업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는 재개발 지역 그리고 주거지 대부분 주거지 지구 단위로 묶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뒤편으로는 사실 아파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으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 매물 지금 한 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데요. 2층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입점할 예정이고 3층부터 13층까지는 공동주택 5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은 현재 대신시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신길 뉴타운 사업 진행에 따라 주변에 대규모 공원과 주거단지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주변 인프라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당연히 유동인구 또한 많아지겠죠. 그래서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축 건물일 때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4,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궁금하시면 여의도에 있는 리맥스 대림 정지훈님께 연락을 주시면 상세 자료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리맥스 아너스 파트너스의 신영수님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 위치한 아너스 파트너스 신홍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물건은 MZ시대 핫플레이스인 성수동 근린생활주택 건물입니다. 먼저 물건의 위치를 보면은 성수동 2가 299-4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221.5제곱미터 67평이고 연면적은 498.44제곱미터 150.78평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1987년에 사용 승인되어 지금 한 36년 경과한 다소 노후화된 근린 생활주택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방금 말씀드린 36년 정도 되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통해 올 근생이나 또는 재건축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건물의 위치는 성수역 도보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북측으로 강나루로에서는 1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30m에는 공영 주차장이 인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송정제방이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 주변에는 카페나 식당 등이 지속적으로 입주 중에 있고 본 건물도 작년에 임대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현황입니다. 지하는 사무실로 2022년에 계약하였고 보증금 3천에 월 150. 1층은 카페로 2022년에 계약하였고 보증금 5천에 320. 2층은 사무실로 2020년 계약하였고 보증금 2천에 150입니다. 따라서 총 보증금 합계는 1억이고 월 임대료는 620만 원입니다. 그 매도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께서 매수자가 부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현황을 보시듯이 이제 작년에 임대차 계약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건이 나온 것은 건물주의 약간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건물을 처분하고 좀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싶어서 본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의 이제 매각 희망 가격은 토지 평당 1억 3천만 원으로 해서 87억 1천만 원으로 희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진입니다. 건축물 사진의 이제 우측면과 후면을 보면은 각각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방금 모두에 설명했듯이 이제 MZ 세대 핫플레이스인 성수동 관련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브루클린을 꿈꾸는 성수동, 공실률 0에 가까운 성수동, 냉각기에도 서울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곳은 성수동 일대,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팝업 스토어, 붉은 벽돌거리, 한때 아시아 최대 레미콘 공장 이젠 벌판, 성수동의 미래를 그리는 미래에셋 크래프톤. 보시듯이 MZ세대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은 부동산 시장으로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중공업 지역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94만 8천 원입니다. 밑에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과거 10년 자료에서 2018년부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2022년도에는 2018년 대비 약 100% 정도의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 MZ세대 핫플레이스
등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해서 집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데 아마 이런 추세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임대차 현황에서 설명한 거와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하 1층은 대중음식점, 1층은 소매점 및 옥내 주차장, 그 다음 2층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성수동 근린생활주택 건물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곳 성수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성수역 도보 9분 거리로 교통권 또한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물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성수동 건물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각 금액 87억 1천만 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아너스 파트너스 신용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상세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께서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이승근 님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의 이승근 에이전트입니다. 오늘 출품할 매물의 포인트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가장 핫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입니다. 둘째, 주거지역과 초인접한 개발 확장성 높은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셋째,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 IC와 인접한 대로변 토지입니다. 넷째, 용인시 도시 기본계획 예상 수혜 지역입니다. 다섯째, 미래 가치가 미반영된 시세 가격으로 일괄 또는 분할 매수 가능한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속 매물은 용인시 마평동 건물 및 부지입니다. 건물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18-12번지의 8필지이고요. 토지 면적은 1281평입니다. 물건 종류는 4층 근생 건물을 포함한 부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총 90억이고 평당가는 건물 포함 700만 원입니다. 전속 매물의 소개에 앞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203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중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향후 용인시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크게 3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새로 생기는 처인구 원산면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였고 지금도 매물이 전혀 없을 정도로 핫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경부고속도로가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통하면서 그동안 도심을 발전 성장시켰다면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현재 처인구를 관통하면서 건설 중이고 2025년에는 세종시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산과 세종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핵심 고속도로가 모두 용인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인시 기흥구 고정동의 신도시급 자적도시인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입니다. 특히 이곳은 GTX 노선 중 가장 핫한 GTX A 노선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함께 지나가면서 판교를 잇는 새로운 테크노밸리급 자적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총 3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GTX 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도심으로 처인구는 용인시청을 행정도심으로 두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발전시키는 용인의 신성장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드린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2035에 따르면 용인시 개발의 3대 성장축은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이며 모두 고속도로 IC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계획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용인시 처인구 개발계획 5개 권역 중에 4개 권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재생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주목할 만한 용인시 도시기본기획 2035의 중점 사항은 바로 균형 발전입니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수지구, 기흥구가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처인구의 개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흥구, 수지구는 현재 인구가 87만으로 전체 용인 인구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인구 분포가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곳은 2035년까지 106.9%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처인구는 2035년까지 그보다 10%가 더 높은 116.5%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 계획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2035년까지 처인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용인시의 야심찬 개발 계획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인구가 개발 여력이 많다라는 얘기이고 결론적으로 투자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위치와 앞에서 설명드린 용인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하면서 행정 도심인 용인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지도를 보시면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초인접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현대화 사업 및 향후 구도심 재생개발 계획 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매물지는 자동차 1급 공업사를 포함한 근생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같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기업 정비업체와 대형 물류센터가 건설 중입니다. 이것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 지역 시작 부근이면서 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물류의 특장점이 현재 이 사이트에 고스란히 반영된 상황입니다. 자, 매물의 위치는 왕복 4차선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1급 정비소 588평, 4층 근생건물 299평, 나대지 363평으로 총 1281평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2021년 11월에 바로 옆 토지가 평당 830만 원의 매물로 나왔다가 최종 평당 697만 원에 거래된 걸로 보아 현재 평당 700만 원인 전속 매물의 가격은 미래 가치가 미반영된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시나리오로 이 복수 필지를 일괄 또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점도 매수자 입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가 제가 설명드린 1281평 90억 매물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근생건물 부지를 제외한 토지 971평 매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추가로 옆 근생건물 부지를 포함한 1608평 매매, 네 번째 시나리오가 나대지를 제외한 918평 매매, 마지막 시나리오가 나대지와 추가 옆 근생 건물을 포함한 690평 매매로 필요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마평동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찝어주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인데요.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 IC와 인접한 대로변 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으로 주변 개발 호재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본 토지는 서울과 세종시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주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매물이 없을 정도로 핫한 곳에 귀한 물건이 나왔는데요. 도시와 자연 인프라, 또 사통 발달, 쾌속 교통망까지 모두 갖춘 곳. 네, 매매 금액은 토지와 건물 모두 합쳐서 총 90억 원이지만 본 물건을 일괄 또는 분할 매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리맥스 골든제이 파트너스 이승근님께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리맥스 골드에셋의 한상훈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맥스 골드에셋의 한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1052-45 두 개 필지의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본 자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의 큰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입지, 그 다음에 교통 접근성, 두 번째가 다양한 활용성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미래 가치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은 강서구 화곡동 1052-4번지, 5번지 두 개 필지에 위치해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62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고요. 매매 가격은 154억입니다. 154억은 평당 약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도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상가를 추측을 해보면 매각가인 154억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인데요. 토지 현황을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반듯하고 잘생긴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잘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 토지하고는 별 크게 관계없이 전체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에 좀 해당하는 거라서 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 현황인데요.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임차인이 한 개층 제외하고는 현재 임차인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임대 내역은 매수 제안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표현인데요.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5호선 발산역하고 까치산역 사이에 있는 화곡역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강서구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화곡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로는 130m 채 안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물건지의 인근 핵심 인프라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시계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12시 방향에 상암동이 있고요. 우측에는 한강, 공대, 여의도, 특히 경인고속도로가 있는 신월 IC, 김포국제공항, 마곡지역 이렇게 중요 포인트들이 다 몰려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화곡역하고 물건지하고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본 사진인데요. 발산역을 정면으로 보시면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화곡역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좌측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물 외관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점 2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부천 대장 홍대선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부천 대장 홍대선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중에 화곡역이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이 화곡역은 유동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화곡역이 대장 홍대선과 확장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황옥역에 오피스텔이 고급 오피스텔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근에 보도 자료인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대장 홍대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3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서구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라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만약에 요구되는 수준의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특히 의료시설입니다. 의료 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기준되는 용적률 건폐율보다 조금 더 150% 정도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을 검토하시는 의료인이나 관계자가 계시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미라클 계획도인데요. 지금 물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곡 지역, 김포공항, 이렇게 해서 십자축으로 해가지고 현재 큰 병원들과 의원들 이런 그런 의료시설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규모 보실 수가 있으며 주차는 총 11대가 가능합니다. 5호선 화곡역 도보 불과 3분 거리 위치에서 초역세권 위치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 상암동과 홍대 등 핫한 상권들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리맥스는 앞으로도 검증된 또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행사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